이거는 진짜 아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구리긴 합니다. 여긴 새마을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지. 안녕하세요, 새마을통신 전민우입니다. 애플에서 매년 하는 키노트 행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폰 17 공개 행사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로 어렵게 구한 아이폰 17 목업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특히 요 에어 제품 얼마나 얇은지 같이 보면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일단 거의 뭐 이게 확실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유출이 돼 버렸죠. 근데 조금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아이폰이 변화가 없다, 아이폰 뭐 달라지는 거 없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옆으로 길게 늘어져 버렸죠. 사진으로 처음 유출된 걸 봤을 때 야, 이게 진짠가? 이게 목업을 저희가 구했는데도 목업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기도 목업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유리로 해가지고 이중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구리긴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애플의 로고가 센터가 맞지가 않아요. 위치가 요쯤에 있습니다, 사과가.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케이스 업체에서 유출된 거를 봐도 그렇게 렌더링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거의 99.9%예요. 왜냐하면 케이스 업체들이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리 금형을 뜬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서 미리 찍어 놓는 건데 그거를 실수를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애플 로고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다. 자, 아이폰 17을 보면요, 아이폰 17 목업입니다. 근데 요거는 위치가 그래도 애플 로고가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17이고 16이고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만 약간 더 17이 크고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상 그렇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은 없다. 그런데 색깔이 이게 그린색인데 보통 목업보다는 예쁘게 나와요. 당연히 유출된 걸로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린, 퍼플, 블루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블루도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린이랑 블루, 저는 그래도 블루가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아이폰 17 일반은 좀 무난하게 나온다. 단 색깔이 그린 컬러가 좀 어떨지 모르겠다. 매우 독특한 색깔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이벤트인 것 같아요. 아이폰 17에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 에어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근데 이 정도라면 사실 에어가 디자인상은 약간 외눈박이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징그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얇아서 많이 바뀌었다, 너 아이폰 17 쓰는구나 라고 할 때는 17 일반을 사면은 17인지 16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17에어는 확실히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엣지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S25 엣지인데요, S25 엣지랑 에어랑 비교했을 때도 물론 목업이지만 미세하게 에어가 더 얇은 느낌이 나죠. 에어는 블랙 색상, 그리고 화이트 색상, 라이트 골드,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블랙 화이트는 뭐 뻔하고 라이트 골드랑 라이트 블루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의 골드와 블루기 때문에 어떤 색을 선택해도 무난한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자, 17 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색을 봤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 황토방색을 보니까 이 오렌지색, 이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안 팔리지 않을까. 색상은 이번에 블랙, 화이트, 그레이, 다크블루, 오렌지라고 하는데 아마 실물은 저거보다 훨씬 고급스러울 거고 조금 색깔도 저렇게 진하지 않고 좀 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만할 것 같은데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프로맥스는 어차피 뭐 프로에서 크기만 크는 게 프로맥스이기 때문에 프로를 보다가 이걸 보면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자꾸 보니까 땡기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적응은 돼요. 지금 벌써 프로 한번 보고 프로맥스 봤다고 뭐 아이폰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확실히 요게 나중에 색감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블랙이 확실히 무난하죠. 블랙이 그래도 느낌 자체는 그냥 무난한 것 같고 아마 프로맥스는 조금 더 밝은 느낌보다
어두운 색상이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프로맥스를 쓰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색상을 아마 그레이나 블랙 쪽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120Hz의 주사율로 나온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라인업이. 근데 애플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애플을 한두 해 받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제 예상은 끝 나누기를 안 할 리는 없다. 애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에어부터는 넣어주지 않을까. 이번에 에어가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일반이 있고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의 큰 거였는데, 에어라는 모델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과 플러스 정도 갭이 아니고 프로에 가까운 가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도 갤럭시 S25를 출시했고 S25 플러스가 있지만 그 엣지라는 가격대가 일반에 가깝진 않고 플러스와 울트라 뭐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울트라보다는 싸다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도 에어는 라인업을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주사율 120Hz를 아마 에어부터는 적용시켜주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일반은 넣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넣어주면은 일반이 너무 많이 팔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마진이 안 남으니까 애플 입장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는 에어부터는 120Hz를 넣어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루머는요, 성능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칩셋이 좋아져야 되겠죠. A18이었으니까 A19로 가면 돼요. 근데 19가 있고 19 프로가 있을 거잖아요. 끝나누기가 또 존재할 건데 아마도 지금 예상하는 대로 에어부터 프리미엄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반은 말 그대로 일반으로 가고 에어부터는 프로로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에어는 얇아서 그런지 5코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는 6코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는 지장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램도 그렇게 램에 짠 우리 애플 형님들이 드디어 12기가 램을 넣어준다고 하죠. 12기가 램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편집하시는 분도 있고 AI를 돌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멀티 작업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램도 아마도 에어 라인부터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램에서 약간 차별을 두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애플이 램을 똑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도 똑같이 넣어준다면 일반 라인이 너무 뜰 것 같은데, 그래서 넣어줄 수 있는데도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거는 에어도 램 12기가를 넣어줄 것 같다는 거,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칩셋은 뭐 걱정 안 합니다. 애플이 이때까지 다른 걸로 실망시킨 적은 많죠. 뭐 가격과 램 작게 주는 거, 그걸로 실망시킨 적 있는데, 칩셋은 솔직히 무조건 최강의 칩셋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배터리가 남았죠. 배터리가 있는데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3600 정도, 프로는 3900 정도. 근데 프로맥스가 5000으로 올라간대요. 그 5000이라는 숫자는 아이폰에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프로맥스는 원래 엄청 배터리가 좋았는데 이게 이번에 5000까지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와, 프로맥스는 정말 사용시간은 끝판왕이 될 것 같고요. 문제 에어 2800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13 미니보다 조금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어가 잘 나가다가 멈칫하게 되는 바로 배터리 문제. 야, 이 배터리 문제는 고성능 새로운 배터리를 탑재해서 극복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마 1세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삼성처럼 배터리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다른 모델들은 모르겠고 에어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다. 사면 좀 후회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디자인과 카메라죠. 근데 이번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저는 뭐 거의 안 찍지만 셀카를 찍을 때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대요. 뭐 이거는 무조건 화소수는 올라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면 카메라가 좋아진다면 이거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폰 17 일반 같은 경우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크게 많진 않을 거고,
가지고 조금 더 인물 사진을 좋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써보면 우리 항상 똑같았죠. 그래서 뭐 좀 좋아졌다, 뭐 매년 좋아지니까 그 정도 느낌일 것 같고요. 사실 제일 기대해야 할 카메라는 요거죠. 프로를 이렇게까지 못생기게 만든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카메라가 4800만 화소까지 높아진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키웠다면 프로 라인은 분명히 카메라를 엄청 강조할 것 같고요. 카메라 기능이 제일 중요한 분들은 프로 라인으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프로 라인은 8K까지 촬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4K도 우리가 잘 활용을 안 하는 시점에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카톡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4K로 8K로 찍는다? 용량 때문에 답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활용은 많이 안 하겠지만 전문가 영역으로 봤을 때 8K까지 어쨌든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아이폰 17 루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는 어디까지나 루머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유출되는 것들이 자료도 많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기본적인 디자인은 거의 99% 맞을 것 같고요. 카메라가 좋아지는 4800만 화소 부분, 그것도 거의 맞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칩셋 부분도 당연히 18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9를 쓸 거고 일반 있고 프로가 있고 이렇게 향상은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은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램도 어떤 모델부터 어떻게 줄지, 디스플레이를 주사율을 어떻게 줄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정식 키노트가 발표되고 나면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뭡니까? 정리를 하면 그거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아이폰을 신형을 사고 싶은데 내가 카메라 디자인이 저렇게까지 못생긴 건 사기가 싫고 카메라가 프로급으로 중요하진 않다. 어차피 필터 넣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프로 성능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는 가볍고 얇은 걸 원하고 나는 차나 사무실에서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혹은 나는 가방을 들고 다녀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사용했다 하는 분들은 17 에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성능이 난 무조건 최고여야 돼, 그런데 너무 큰 건 싫어, 그리고 무거운 건 싫다, 폰은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로 작아야 돼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는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있는 프로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도 커야 되고 나는 무게는 크게 상관없고 카메라 화질은 제일 좋아야 되고 이런 헤비 유저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도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데 나는 큰 화면으로 볼 거야 하는 분들은 프로맥스 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이슈가 되는 모델은 아무래도 에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어가 배터리를 어떤 방식이든 기가 막히게 해결을 했다, 사용시간이 일반과 비슷하다라고 만약에 키노트에서 발표가 되면 일반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 에어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배터리는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 정품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사라,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좀 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에어와 프로의 카메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에어와 프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에어를 사야 되는 건가요? 하는데 또 카메라 기능을 보면은 프로로 가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엄청 생기게 되는, 이번에는 선택장애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새마을통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키노트 하고 나서 진짜 이제 완벽하게 정리된 버전으로 저희가 요 목업은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실제 정식 버전의 렌더링 이미지를 보고 이번에 에어로 가느냐 프로로 가느냐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통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새마을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지 리뷰. 한방이면 고민 끝.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싹 다 분석. IT 리뷰 다 알려줄게요. 휴대폰의 모든 것 이 채널에 있어요. 알쏭알쏭 기술도 쉽게 재밌게 풀어주는
걱정 마세요 카메라 배터리 발열까지 다뤄요 신제품 루머도 놓치지 않죠 구독만 하면 당신은 얼리 어답터 IT